아침, 지하철 창밖으로 흐린 하늘이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손엔 편의점 커피가 미지근합니다. 옆자리 청년은 이어폰을 살짝 빼고 휴대폰 알림을 확인한 뒤 화면 밝기를 낮춥니다. 그 짧은 순간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누구에게는 큰 돈과 이른 은퇴를 뜻하겠지만 많은 청년에게 그것은 아르바이트 일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루 저녁을 온전히 쉬는 권리, 상사의 갑작스러운 회식 문자에 죄책감 없이 오늘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 월말에 통장 잔액을 보며 숨을 깊게 고를 수 있는 안전을 뜻하곤 합니다. 한강 둔치에 앉아 컵라면을 나눠 먹는 밤, 동네 서점에서 조용히 책을 고르는 토요일 오후, 배달앱을 닫고 냉장고 속 재료로 저녁을 차리는 작은 선택들. 그 사이로 스며드는 건 돈보다 시간이고 시간보다 마음의 안정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하루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현실은 늘 계산기 위를 걷습니다. 원룸 월세가 빠져나간 다음 교통비와 점심값, 휴대폰 요금을 더하면 숫자는 빠르게 얇아지고 친구의 사회관계망에 올라온 여행사진이나 주식 수익 인증은 나도 모르게 마음의 온도를 낮춥니다. 그럴수록 경제적 자유는 멀리 있는 무언가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크고 드라마틱한 사건보다도 생활 속 미세한 선택에서 자라납니다. 퇴근 후 1시간의 공부를 지키는 습관, 월급날 자동이체로 스스로를 먼저 챙기는 약속, 쓰지 않는 구독을 정리하는 침착함, 그리고 빠르게 비교하지 않는 태도. 이 작고 잔잔한 행동들이 내일의 숨쉴 틈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지하철이 다가오는 역에서 속도를 늦추듯 우리도 속도를 잠시 줄여봅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또 무엇이 그 꿈을 더 키우거나 꺼뜨릴까요? 이제 이 바람이 어느 일상에서 자라났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현관 앞에 월세 고지서가 도착하는 날, 휴대폰의 배달 아르바이트 호출 알림이 거의 동시에 울립니다. 회사 탕비실에선 점심 식사 후 종이컵을 들고 ETF가 어쩌니 적금보다 낫다느니 하는 대화가 조용히 오갑니다. 숫자는 생활 속 자리를 조금씩 넓혀왔고 경제적 자유라는 단어는 그 숫자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무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고정비는 꾸준히 나가고 소득은 때이른 경기 변동과 팀 재편 소식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에게 자유는 화려한 은퇴보다 이번 달은 버텼다는 작고 선명한 안도감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선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학자금 배출 상환 알림은 종종 월급일과 맞물려 들어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맞춰 잡으며 원룸, 쉐어하우스, 때로는 고시원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 통근 시간은 그 선택의 여파로 길어지기도 합니다. 주중엔 본업, 주말엔 단기 알바나 프로젝트를 붙잡으며 자격증 공부와 포트폴리오 업데이트가 밤 시간을 채웁니다. 취업과 이직이 잦아진 시대에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상태와 지금 자리를 지키는 안정감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금요앱은 소수점 단위 투자와 자동저축, 잔돈 모으기 같은 기능을 별 어려움 없이 손끝으로 연결해줍니다. 성공 사례가 짧은 영상으로 순환하고 커뮤니티에는 수익 인증 스크린샷이 깜박입니다.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고 동시에 욜로라는 태도도 고개를 듭니다. 한쪽에선 극단적으로 절약하는 찬테크, 다른 쪽에선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가 각각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그 사이에서 많은 청년은 무지출 챌린지로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거나 통장 쪼개기로 지출을 구획해 잡고 안전한 규칙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하루에선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요? 돈의 언어는 관계 속으로도 스며듭니다. 부모 세대의 내 집 마련 경험은 현재의 집값 현실과 쉽게 맞물리지 않고 부모 찬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청년들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를 만듭니다. 연애와 결혼에서는 더치페이의 비율, 데이트 통장 운영, 예물, 예단을 둘러싼 문화적 기대가
대화의 주제가 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메뉴 선택과 회비 수준이 조심스러운 화제가 되고, 직장 회식에서도 이번엔 패스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비교와 눈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자유는 때로 말하기 어려운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이렇게 보면 청년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갈망은 단지 부의 크기보다 시간의 주권, 감정의 안전, 관계의 균형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생활비와 일감, 디지털 금융과 사회적 비교, 가족과 친구 사이의 미묘한 공기까지 이 모든 것이 배경이 되어 오늘의 선택을 밀고 당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바탕 위에서 빠른 길처럼 보이는 약속들과 보이지 않는 비용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또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차분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컨트롤 주합 번호표가 천천히 넘어가는 동안 휴대폰 속 그래프는 초록과 빨강을 번갈아 보여줍니다. 초록일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빨강일 때 하루 전체가 무너지는 기분,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 있나요? 화면에 새긴 나의 가치와 하루의 의미를 대신 말해주는 듯한 착각. 그 사이에서 경제적 자유는 흔들리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은 빠르게 뛰는 그래프의 곡선이 아니라 조용히 반복되는 생활의 박자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빠른 부의 약속은 언제나 눈에 잘 보입니다. 짧은 영상 속 성공담, 한 달 만에 몇 배라는 제목, 운과 시기를 마치 실력처럼 포장하는 이야기들이 손가락 한 번의 스크롤로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화면 밖에서 흘러간 시간, 감당한 스트레스, 실패에 편집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의 하이라이트 영상과 내 일상의 러프컷을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반대로 느린 성장은 지루합니다. 자동이체로 적립식 계좌가 채워지는 소리는 소문도 박수도 없습니다. 오늘 한 끼를 간단히 줄이고 이번 주말엔 택시 대신 지하철을 타며 필요 없는 구독을 하나 줄이는 일은 이야기거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리는 조용함 속에서 자랍니다. 작은 퍼센트가 쌓이는 동안 우리의 인내심은 시험받고 지루함을 견디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루함을 계획에 포함시키는 태도, 그게 느린 성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루함을 견디고 계신가요? 비교의 피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이직 소식, 동기들의 성과 발표, 커뮤니티의 수익 인증은 우리 안의 속도를 자꾸만 재촉합니다. 그러나 비교는 대개 맥락을 지웁니다. 그 사람의 배경은 어땠을까? 그 선택의 위험과 책임은 무엇이었을까? 같은 질문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습니다. 비교 대신 기준을 바꾸면 풍경도 달라집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고 계획 대비 실행률로 스스로를 평가하면 속도를 나에게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도는 어떠신가요? 위험 감수와 안전망의 균형 역시 중요한 주제입니다. 수익을 높이려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받아들여야 하고 때로는 새로운 기술과 영역에 몸을 담가야 합니다. 하지만 바닥이 없으면 도약은 공중제비가 됩니다. 비상금, 필수보험, 최소한의 현금 흐름, 이런 안전망이 있어야 리스크도 전략이 됩니다. 지금의 생활을 망치지 않는 범위라는 경계선을 분명히 그려두면 선택은 덜 충동적이고 더 지속 가능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까지가 감당 가능한 위험일까요? 여기서 구조와 개인의 선택이 만나는 지점을 생각해 봅니다. 주거비용, 노동의 불안정, 경기의 흔들림 같은 큰 배경은 분명 존재하고 개인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외부 요인의 탓으로 돌리면 우리의 작은 레버들, 지출 구조, 시간표, 기술 축적, 관계의 질을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개인의 의지로만 설명해도 현실을 오독하게 됩니다. 둘 다 보는 눈, 구조를 인식하되
손 닿는 반경의 선택을 바꾸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닿는 가장 가까운 네버는 무엇인가요? 자유의 정의도 다시 묻고 싶습니다. 많은 분이 경제적 자유를 더 많은 돈으로 이해하지만 실은 속도의 결정권과 시간표의 배치권 그리고 싫은 것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출국권에 더 가깝습니다. 회식 초대에 정중히 사양할 수 있는 작은 여유, 가치와 맞지 않는 프로젝트를 선택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준비, 돌발 지출이 와도 잠깐 숨고를 여지가 있는 재정 구조, 이것들이 쌓여 자유는 구체가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서 바꾸고 싶은 속도는 어디인가요? 돈과 가치의 일치도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위해 벌고 왜 쓰는지의 질문이 선명할수록 유혹은 줄어듭니다. 이 지출은 내 피로를 줄이고 내 관계를 살리고 내 배움을 키우는가라는 짧은 확인만으로도 소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이유 없는 절약은 쉽게 반동 소비로 돌아옵니다. 목적 있는 절약과 기쁨이 있는 소비, 두 가지 바퀴가 함께 돌아갈 때 장거리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지출이 가치와 일치했다고 느끼셨나요? 감정의 안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잔고 알림음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경험이 반복되면 돈은 숫자를 넘어 정서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감정 안전지대를 만드는 생활 설계가 필요합니다. 알림 빈도를 줄이거나 특정 시간에만 확인하는 규칙을 정하고 일일 변동이 큰 정보 대신 주간, 월간 리포트만 보는 정보 식단을 꾸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좌 잔액이 아닌 루틴의 성실함으로 하루를 평가하면 감정의 출렁임은 완만해집니다. 여러분의 정보 식단은 지금 어떤가요? 인지의 함정도 가볍게 짚어봅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크게 느끼는 현재 편향. 이를 때 더 크게 아파하는 손실 회피는 누구에게나 작동합니다. 이를 이기려면 의지력 대신 환경을 바꿉니다. 결제 수단을 한 단계 더 번거롭게 만들고 장바구니에 담은 뒤 하루를 재우는 관문을 두며 급여일에 저축이 먼저 빠져나가게 만드는 자동화를 선택합니다. 결정을 줄이고 시스템을 늘리는 것. 이것이 심리의 파도를 넘어서는 작은 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요? 또 하나, 대움의 흐름을 꾸준히 유지하는 일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숫자로만 좁혀보면 기술과 경력이 만드는 장기적 수입 가능성을 놓치기 쉽습니다. 퇴근 후 1시간의 학습, 맡은 일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정리하고 개선하는 습관, 동료와의 지식 교환은 당장 수익을 몇 배로 만들진 않지만 다음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소득의 상방을 키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결국 역량의 성장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1시간은 어디에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관계의 자산을 생각해 봅니다. 경제적 자유는 홀로 서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함께 걷는 길입니다. 정직하게 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선배, 생활을 함께 설계하는 가족은 위기 때의 완충장치가 되고 기회가 왔을 때의 가속 페달이 됩니다. 신뢰와 상호성, 작은 선의의 교환은 통장에 찍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이 길을 함께 걷고 싶으신가요? 이 모든 성찰의 끝에서 다시 그래프를 떠올려 봅니다. 초록과 빨강은 계속 바뀌겠지만 우리 안의 박자는 더 느리고 단단할 수 있습니다. 계획과 지루함, 위험과 안전망, 속도와 의미, 이 균형을 손바닥 크기로 설계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현실의 하루로 돌아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작은 실행법을 차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 시장 골목을 지나며 가격표를 훑어본 뒤 출근길 지하철 좌석에 앉아 메모장에 짧게 씁니다. 이번 달 나를 지키는 기본 규칙 3가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활, 저축, 여가. 이렇게 3개의 통장으로 출발해 봅니다. 급여일 다음 날에 자동이체를 걸어 생활비, 필수 지출, 저축, 투자, 미래, 여가, 선물, 관계와 회복로 미리 나눕니다. 생활비는 교통,
식사, 통신, 주거 고정비를 담고 여가는 주말 영화 한 편, 계절 과일, 친구 생일 선물 같은 작은 기쁨을 책임집니다. 저축은 소득의 10도 20%라도 좋습니다. 먼저 빠져나가게 만들면 남으면 저축이 아니라 남으면 소비가 됩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지금 어디로 먼저 흐르고 있나요? 두 번째는 비상금 씨앗입니다. 거창한 목표보다 첫 30만 원 같은 손에 잡히는 시작이 낫습니다. 계절 감기, 소형 수리, 갑작스러운 해비에도 생활을 흔들지 않는 작은 쿠션을 만드는 일이지요. 씨앗이 자라면 일치 3개월 생활비까지 천천히 넓혀봅니다. 출금이 너무 쉬운 계좌보다는 하루 한 번만 확인하는 보관함처럼 느린 통로에 두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갑작스러운 지출 앞에서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시나요? 세 번째는 투자의 리듬입니다. 변동을 쫓는 대신 저비용 인덱스에 날짜로 넣는 적립 방식을 고려해봅니다. 시장의 소식과 무관하게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천천히 쌓는 방법입니다. 매일 그래프를 확인하기보다 월 1회 점검으로도 충분합니다. 대신 그 시간에는 소득의 상향 가능성을 점검해봅니다. 한 달에 한 번 평일 저녁 60분을 정해 업무 관련 스킬을 다듬거나 자격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합니다. 투자 수익률만큼이나 여러분의 역량이 만드는 상방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의 다음 60분은 어디에 두고 싶으신가요? 지출의 기쁨도 필요합니다. 완벽한 절약은 반동을 부르고 계획된 작은 즐거움은 오래갑니다. 퇴근길 편의점 대신 동네 공원을 한 정거장 먼저 내려 걷는 무지출 산책. 주말엔 동네 도서관의 조용한 의자, 아파트 게시판에서 찾은 무료 강좌 같은 선택들로 회복의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장보기는 주일을 목록을 정해 장바구니를 채우고 반찬 가게에서 기본을 보충해 배달의 비용 빈도를 조절합니다. 기쁨의 총량은 유지하면서 충동의 빈도를 줄이는 방식이지요. 여러분의 동네에서 바로 시도할 수 있는 무지출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관계 속 돈 대화는 문장 준비가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께는 이번 달 큰돈이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함께 정해보고 싶어요. 처럼 범위를 먼저 제안합니다. 연인과는 이번 달 데이트 비용은 7반 3으로 나누고 다음 달엔 반대로 시도해볼까요? 처럼 실험으로 시작합니다. 친구들 모임에서는 이번엔 25,000원 안에서 메뉴를 골라볼까 라고 웃으며 기준을 여는 연습을 합니다. 합의가 쌓이면 관계의 온도는 편안해지고 돈은 덜 민감한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어떤 문장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는 환경 설계입니다. 결제 수단을 한 단계 번거롭게 만들어 충동을 늦추고, 금융 앱은 첫 화면에서 한 칸 뒤로 보내, 알림은 주간 요약으로 묶습니다. 휴대폰엔 놀거리 폴더를 만들어 돈 들지 않는 코스, 한강 산책로, 동네 서점, 공원 벤치, 무료 전시를 저장해둡니다. 결심이 아니라 환경이 습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렘 통장을 작게 운영합니다. 계절 여행의 교통비, 부모님과의 외식, 배우고 싶은 취미의 첫 수강료 같은 작고 분명한 설렘을 위해 매주 소액을 모읍니다. 여러분의 설렘은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하루의 설계를 조금씩 바꾸다 보면 숫자뿐 아니라 마음의 온도도 안정됩니다. 이제 돈을 넘어 우리가 지키고 싶은 속도와 함께 걷는 사람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해가 기울면 옥상 난간을 스치는 바람이 하루를 정리하게 합니다. 같은 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경제적 자유를 향한 길도 그렇게 누군가의 전력 질주가 아니라 내 호흡에 맞춘 보폭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정리한 작은 도구들, 생활 저축 여가의 구획, 첫 비상금 씨앗, 날짜로 적립하는 느린 투자, 감정을 지키는 정보 식단, 은 거창한 비전이 아니라 일상의 리듬을 만드는 밥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박자를 듣고 계신가요? 돌아보면 자유는 돈의 크기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회식 문자에 정중히 사양할 수 있는 말, 갑작스러운 지출 앞에서 한 번 더 숨고를 여유, 내 가치와 맞지 않는 일을 조용히 내려놓을 준비, 이런 선택의 권한이 모여 자유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단단해졌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서로 장바구니를 들어주던 이웃의 손, 아파트 게시판에서 나눈 무료 강좌 정보, 교회와 절의 종소리가 품은 느린 오후, 퇴근 후 계단참에서 마주친 동료의 짧은 안부가 우리를 버티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와 이 길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때로는 속도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지키지 못한 날, 그래프가 빨갛게 물든 날, 마지막으로 오늘의 작은 선택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통장 이름 하나 바꾸는 일, 첫 30만 원을 모으는 일, 무료 산책 코스를 즐기는 일, 누군가에게 솔직한 대화를 청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내일의 여유를 위한 씨앗이 됩니다. 느리고 단단한 박자를 잃지 않는 한 우리는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과 조용히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 조용한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